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이등병 시절 32번째 이야기. 천면의 이야기 2. 1981년 2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겨우 면회 준비를 마친 나는 분대장 박하사를 따라 중대 행정반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여러 가지 불길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면회 신청자가 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아버지께서는 이곳까지 오시지 않을 거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당신이 6.25 때 직접 참전하여 전쟁을 치르신 분으로 지금 같은 평화시에 아들이 군에 가는 것을 잠시 객지로 나가는 것 이상으로 생각지 않으셨기에 번잡하게 이곳까지 면회까지는 오시지 않으실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꼭 오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보내놓고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으실 어머니셨기에 형님만 보내고 그냥 집에 계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회 신청자가 형이라는 것입니다. 위병소에서 어머니가 오셨으면 당연히 면회 신청자를 어머니로 했을 터인데 형님이 면회 신청자로 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라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면회 시 외출 외박은 부모님만 허용되고 형제나 기타 다른 사람은 현지 면회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 멀고 먼 양구 땅까지 찾아온 형님을 위병소에서 잠시 만나고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대장은 다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안되면 나를 현지 면회시킨 다음 형님을 구초소 넘어 대월리의 현대상해로 모셔와 그곳에서 비공식 외박을 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 지리를 알지 못하는 형님을 현대상해까지 모시고 와야 하는데 이를 소대 선임하사 방중사에게 부탁하기 위해 분대장은 다시 선임하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겨우 선임하사를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선임하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양구읍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형님을 싣고 대월리로 넘어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대에 전입 지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외출 외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분대장은 나에게 누가 묻더라도 전입 지 2달이 넘었다고 대답하라고 몇 번이나 다짐하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형님이 오셨든 어쨌든 간에 중대행정반에서는 외박증을 끊었습니다. 중대행정병 김희병 역시 훈련을 마치고 와서 정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내 면회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분대장은 외박증을 가지고 대대본부로 대대주번사령인 구중대장에게 사인을 받으러 갔습니다. 주번사령은 진짜 형인가, 전입 2개월이 넘었는가 이 두 가지만 물어보고는 쉽게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마음은 급했습니다. 5시에 면회 연락을 받고 1억으로 준비와 외박증 끊고 날인받는 동안 시간은 6시 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대대에서 연대본부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쉽게 다니던 길이었는데 면회를 위해 가려니 가도 끝이 없는 듯 했습니다. 연대본부로 넘어가는 고개를 넘어 연대 CP에 갔는데 연대 주번사령이 없었습니다. 아마 저녁이라도 먹으러 간 것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찾으러 다니는데 누군가가 주번부관이 작전 장교이니 작전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과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작전 서기병 일병이 주번부관 완장을 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대장이 주번부관을 찾으니 식사를 하러 가서 자기가 대리근무 중이라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외박증을 내밀며 사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전 서기병이 우리가 내민 외박증을 살펴보더니 외박증에 문제가 있어 사인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박증 위쪽 귀퉁이에 붓뚜껑으로 찍은 비표라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것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중대 서기병이 외박증을 끊으며 잘못 찍은 듯 했습니다. 하긴 힘든 야외 훈련에서 돌아온 직후이니 그인들 정신이 있었을 리 없었습니다. 작전 서기병에게 사정을 해보았으나
그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기에 절대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중대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면회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대장에게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고갯길을 넘어 중대로 돌아가면서 분대장은 연신연대 작전서기병에 대하여 불평을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계훈련 마지막 날인 오늘 새벽 후반야 공격부터 시작하여 이제까지 단 한 번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한 분대장이었습니다. 부대에 복귀하여 짐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저녁밥도 먹지 못한 채 부하 신병의 면회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대장은 혹 내가 마음 쓸까봐 나를 위로하는 말도 잊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그런 분대장에게 나는 더욱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중대본부에 들러서 다시 외박증을 끊어서 대대본부에 들렀습니다. 대대 주번사령은 다시 나타난 나와 분대장을 의아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나가서 면회하고 있을 놈이 왜 또 왔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대장이 상황 설명을 하자 그는 말없이 다시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길을 걸어 다시 연본으로 가는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앞서 걷고 있던 분대장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태상아,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할래? 나는 대답했습니다. 면회 안 하고 말겠습니다. 이 말은 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면회고 뭐고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네모반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포근히 잠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갯길을 걸어 넘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